경제동물의 개량 제1강 2교시입니다. 제가 그 온라인 강의 자료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안 되네요.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제2장 내용인데요. 염색체 DNA 및 유전자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이 챕터에서는 염색체의 구조, 그 다음에 세포 분열, 그 다음에 연관과 교차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 육종학이라기보다는 그 유전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종학 과목의 시험 문제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근데 육종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그 기본 개념이고, 또 여러분이 그 동물 유전학 강의에서 다 배우신 걸로 알고 있지만, 복습하는 기분으로 그 육종학에 꼭 필요한 개념만 간단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염색체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염색체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교재에 있는 표랑은 다른 거지만 우리와 관련 있는 뭐 사람, 가축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은 염색체가 46개. 그러니까 절반 종류로는 이제 2n이니까 2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 플러스 x 또는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닭은 78개. 닭은 그 마이크로 크로모좀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크로모좀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가 좀 많고요. 소는 60개, 돼지는 38개.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크로모좀의 수가 뭐 고등동물이나 진화가 많이 됐다고 숫자가 많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진화 과정 중에서 염색체가 한 개가 두 개로 갈라지거나 또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진은 뭐냐면 이게 그 세포 안에 있는 핵의 사진입니다.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인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그 핵이란 거는 사실상 그 염색체가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개의 염색체가 이렇게 실 뭉치처럼, 털실 뭉치처럼 뭉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이 뭉치가 풀어지면서 이제 여러 개의 다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 아시겠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색깔이 서로 다른 염색체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염색체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이제 핵에서 풀어졌을 때 사진이고요. 요건 색깔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거는 이제 형광 물질을 눈에 보이게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쁜 색깔로 나온 것이고요. B는 뭐냐면 그 A의 사진을 컴퓨터 이미지 상에서 잘라 가지고 크기 순서로 배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염색체 이게 이제 사람인데요. 22개 22개 XY 성염색체가 있는 걸 보니 사람인데 이제 이 염색체 번호는 어떻게 매기냐면요. 큰 게 1번입니다. 큰 거부터 작은 거로 1번부터 21번까지 가고 이제 마지막에 짝이 안 맞는 거 두 개는 이제 성염색체가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를 상염색체, 오토좀이라고 하고 성염색체 두 개를 이제 섹스 크로모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색체 모양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 몇 종류로 나누는데 예, 그건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형광으로 찍은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이제 흑백으로 찍은 거죠. 예, 보시면은 똑같이 이것도 이제 사진을 찍은 거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크기 순서로 배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염색체 모양을 보고 분석하는 거를 핵형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캐리어 타이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염색체의 크기나 그 이제 염색체 자세히 보시면은 까만 부분이 있고 하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걸 밴드라고 하는데요. 요 밴드의 모양을 보고서 이게 뭐 잘라졌는지 뒤바뀌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그 이상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사람에서도 그 임신한 태아가 이제 기형이 아닌지 검사하는 것도 그 산모의 양수에 섞여 있는 태아의 체세포를 이렇게 태아의 체세포에서 염색체 사진을 찍어서 핵형 분석을 해서 일단 염색체가 다 올바로 있는지 개수가 맞는지 잘라진 거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염색체 사람의 염색체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제 밴드의 크기를 이제 다 정확히 보고서 어떤 일종의 주소를 매겨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염색체의 지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물리적 지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요 밴드의 모양과 위치를 보고서 이제 위치를 알아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거를 동원체라고 합니다. 동원체 센트로메어라고 하고 이 동원체 위에 있는 거를 P 밑에 있는 거를 Q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암, Q암 이렇게 말합니다. 팔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모양을 보면 이렇게 이 동원체가 정 가운데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약간 위쪽에 쏠린 게 있고 이제 어떤 거는 거의 위쪽에 있는 게 있고 완전히 위에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이제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길이가 같아도. 근데 이제 이 동원체는 이제 이게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이 방추사가 여기에 붙어서 이걸 잡고 당겨 가거든요. 예. 그래서 당겨 갈 때 이제 그 P암, Q암의 모양을 보고서 얘가 이제 염색체 모양이 또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에 이렇게 이제 두 번씩 꼬아 가지고 그 꼬은 게 다시 꼬이고 그게 꼬불꼬불하고 그게 또 코일처럼 꼬여서 결국은 염색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규칙적으로 컴팩트하게 꼬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염색체는 DNA가 꼬여서 뭉쳐져 있는 것이죠. 이게 DNA의 유명한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똑같은 건데요. A는 이제 공간 충진 모형이라고 해서 요 이제 DNA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크기를 보고서 이제 크기를 실제로 맞춰서 만들어 본 것이고요. 이제 B는 이제 개념도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서로 상보적인 두 쌍의 DNA가 서로 수소결합으로 붙어서 DNA 이중나선을 이루고 있고요. 이 DNA 이중나선 구조는 1954년에 왓슨과 크리크가 처음 발견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 수치에 맞는 모형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로 노벨상을 타기도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DNA 구조를 알아냈기 때문에 그 유전 물질인 DNA 구조를 알아냈기 때문에 이후에 DNA 수준에서 분자 수준에서의 유전학이 발전했고 그 DNA를 조작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었던 것이죠. 예, 자, 이 슬라이드는 이제 DNA가 유클레오점과 어떻게 실패처럼 감아서 여기는 뭐 실에 깬 구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감겨 있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세히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유클레오점에 감겨 있는 DNA가 또 어떻게 꼬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DNA가 복제되거나 전사될 때 효율적으로 이 염색체에서 DNA가 풀어졌다 감겼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규칙적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말단 염색체. 그래서 메타센트릭, 서브메타센트릭, 아크로센트릭, 텔로센트릭 크로모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세포 분열 시에 당겨지는 모습을 보고서 메타센트릭은 이제 V자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서브 메타센트릭은 중앙보다 살짝 중앙 바깥에 있으니까 하나는 길고 하나는 좀 짧고 그래서 J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크로센트릭이나 텔로센트릭은 동원체가 거의 끝에 있으니까 일자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그 모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원체와 방추사가 중요한 게 이제 세포 분열 시에 이제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양쪽으로 끌어 당겨 가는데 동원체나 방추사 어느 하나가 이상하면은 한쪽으로 끌려가지 않겠죠. 그러면 한쪽은 두 개가 되고 한쪽은 염색체가 없고 한쪽 세포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은 양쪽 다 기형이 되는 것이죠.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맨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 짧은 분열기 요때 이제 많은 이벤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성장을 하거나 뭔가 키가 크거나 살이 찌거나 이럴 때 뭐 혈액 세포를 만들거나 이럴 때 이제 항상 우리 몸에서 계속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이게 이제 이 세포 분열 사이클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게 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서 종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끊으면 또 그 세포가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 암 치료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다룰 건 아니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이 있고 생식세포 분열이 있는데요. 체세포 분열은 사실상 우리 성장에 관련되는 거라서 이제 육종학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다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고등학교 일반 생물학, 동물 유전학 시간에 배우셨을 테니까 넘어가고 이건 이제 그대로 두 배가 됐다가 반씩 갈라지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사진으로 찍은 것들이 보시면 전기, 중기. 네, 중기가 이제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기보다 중기에는 일단 그 염색체가 가운데 적도판이라고 하죠. 가운데 이렇게 일렬로 쫙 늘어서기 때문에 사진 찍기가 좋죠. 핵형 분석을 위한 사진 찍기가 좋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후기는 이제 방추사에 의해서 양쪽으로 당겨져 가죠. 그래서 뭐 V자나 J자나 I자의 모양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제 말기에는 이제 거의 이제 두 개의 세포가 되기 직전입니다. 이제 육종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 이제 감수 분열이라고 부르는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의 경우, 뭐 식물도 그렇지만
이 성이 있어서 성이 있어가지고 양친 부모에서 반씩의 그 유전 정보를 받아서 합쳐서 다시 두 개 하나의 온전한 EN이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반씩 받지 않으면은 그 후대가 거듭될수록 점점점 많아져야 되니까 반씩 받고 반만 주고 그래야지 계속 일정한 많아지지 않고 유전 물질의 양이 일정하게 가겠죠.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성이 있어서 부모가 반씩 양쪽에서 반씩 올까? 이거의 어떤 진화적 유전학적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바로 생명의 그 다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진화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 같이 그대로 자기가 똑같은 애가 다시 똑같은 애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분열을 하면 그 부모나 자식, 그러니까 조상이나 후대가 유전적 조성이 거의 똑같죠.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다양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멸종하거나 큰 타격을 받겠죠. 근데 이렇게 성이 존재하면 이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서 여러 가지 그 능력을 가진 그 후대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다 죽지 않고 일부는 또 마침 그 환경에 맞는 애들이 살아남게 돼서 계속 종이 멸종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육종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다양하지 않으면 뭐 선발하고 말고 할 게 없죠. 다 똑같은데 뭐 어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변이가 생기고 그 변이에 의해서 우리가 육종 목표에 따라서 그 중에 맞는 거를 골라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육종학적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 감수 분열 전기의 프로페이스 1의 태사기, 요때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태사기. 요때 이제 그 자매 염색 분체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생성이 되면서 또 여기가 일정 부분이 겹치면서 여기서 서로 그 염색체의 P암이나 Q암이 서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바로 연관과 교차라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모의 양친의 한쪽을 받아서 내가 후손에게 내려줄 때 내 거와 똑같지 않고 내가 부모에서 받은 걸 섞어서 후대에 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버전의 다른 성질을 가진 그 염색체를 후대에 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슬라이드가 요게 이제 요번 거랑 요 다음 거는 양 옆으로 붙은 거라서 조금 헷갈리실 텐데 이거를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2배가 돼서 태사기에 연관과 교차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갈라져 양쪽으로 갈라지고 다시 그 갈라진 것이 다시 하나씩 쪼개져서 결국은 2n에서 1n으로 절반으로 유전 물질이 줄어듭니다. 근데 그 줄어든 거는 그게 이제 랜덤하게 엄마 아빠에서 온 게 섞이면서 또 어느 한쪽 것이 이제
한 개만 오기 때문에 그 자손은 결코 부모에서 온 걸로 이루어져 있지만 부모의 서로 다른 토막으로 조합된 거라 결코 부모랑 성질을 가졌지만 부모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리고 자손이 그 형제가 낳은 그 자식들이 다 다르죠.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변이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는. 자, 요거는 뭐 그 감수분열의 각 그 시기별 사진입니다. 네, 참고. 자, 좀 더 이제 태사기에 이렇게 이게 이제 두 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진 세포인 거죠. 두 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진, 예를 들어 세포인데 긴 거랑 짧은 거. 이게 이제 이게 양이 2배가 된 다음에, 각각 양이 2배가 된 다음에 그게 나란히 있으면서 겹쳐서 딱 붙습니다. 붙으면서 그때 연관과 교차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음에 설명이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하나 교차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하나 교차가 이루어집니다. 교차라는 현상을 크로싱 오버라고 하고요. 교차되는 그 장소, 요 지점, 교차점, 요거를 키아즈마라고 합니다. 키아즈마. 그래서 단수는 키아즈마, 이게 이제 여러 개의 복수일 때는 키아즈마타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요 현상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동원체에서 긴 쪽의 암, 여기 짧은 쪽의 암이 있는데, 긴 쪽의 암인데, 이게 길어야지 교차가 일어날 확률이 높죠. 길수록. 여기서는 짧아서, 여기 이제, 요 길이보다 이쪽이 훨씬 기니까, 이쪽에서 꼬일 확률이 훨씬 많은 거죠. 한 번 꼬였다 또 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성질을 가지고 교차가 일어날 확률을 가지고 이거의 상대적 거리를 재는 것이 이제 그 연관 지도를 만드는 그 원리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주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교차가 일어나는 진짜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간단한 건데요. 이제 염색체가 이제 정상이 아닌 상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감수분열 시에 또 유사분열 시에 염색체 분리가 잘못돼서 일어나는 건데, 수적인 이상과 구조적 이상이 있는데요. 수적인 이상은 이거는 이제 식물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2N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3N, 4N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벌이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수성은 뭐냐면 특정 염색체만 개수가, 염색체가 하나 더 많거나 2개 더 많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령 뭐 X 염색체가 하나 더 많아서 XX, Y가 된다든가, 뭐 22번이 하나 더 생겨서 뭐 2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소성은 이제 뭐 다운 증후군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구조적 이상은 뭐냐면 이제 한 개의 염색체가 개수는 괜찮은데 이제 그 안에서 길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잘라지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게 하나 더 붙어서 길어지거나, 또 하나는 잘라진 다음에 거꾸로 해서 다시 붙거나, 순서가 반대가 되는 거죠. 전자는 일정 부분이 잘라진 게 서로 뒤바뀌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뭔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2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